그래요. 1번부터 갑시다. 자, 1번부터 바로 가보겠어요. 지문 리스트 보시고. 현대인이 갖는 근원적 욕구에 관하여 야마구치 슈의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현재 서점과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말씀하시는 한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넘어가면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샀을까요? 이러실 겁니까? 이러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 10분, 20분 지나가면 이제 괜찮으실 텐데. 자유롭게 말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 책을 샀을까요? 결국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서 읽으셨는데 다 읽으신 분도 있고 부분만 읽으신 분도 있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종합 베스트 1위는 진짜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지금 2019년 한국에서. 왜?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경쟁 사회에서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정답은 없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정답이에요. 저도 정답이고 상대주의인데 이거는 하여튼 여하간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갖고 있는 AI 인공지능 내가 직업이 잘릴 수도 있어 이런 그런 거에 대중의 어떤 불안함 근원적 불안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밀리는 거 아닌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뭐지? 인문학, 철학 뭐 심리학,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기승전결에 대한 그 불안감 그래서 이 책을 샀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 또 있을까요? 그냥 전 개인적으로 네. 저는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미디어에 방송에서 철학이 중요하다. 뭐하다. 그 한 5년, 10년 전부터 방송에서 EBS든 뭐든 어떤 강의든 다 인문학 할 때 있었어요. 그땐 인문학이고 지금은 이제 방송 PD가 이제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창 약간 서울대 소비자 분석센터 아시죠?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걔네들이 책을 한 권 내면 신문에서 이제 중앙일보나 조중동이나 한경호나 얘네들이 갖고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죠? 서울대 소비자 그 분석센터가 물론 권위가 있죠. 그리고 훌륭하시고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곧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길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여하간 미디어가 우리 대중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미디어까지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실용성. 불안한 미래. 인간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서점 가니까 그 2019 막 2040 시리즈 이거는 편집하면 되니까 여러분 오프라인 오셨으니까 편하게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래서 막 미래 예측이 너무 막 이렇게 대빵처럼 막 나오니까 이어령 박사님이 인문학적으로 그거를 빡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도 나오죠. 미래는 항상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데 미래는 인간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를 듣고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도 망했다 끝났다는데 인간은 다른 직장을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은 50%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미디어. 우린 미래를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샀다. 저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과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면 왜 이 책이 1위까지 했을까? 왜냐면 1위 같은 거는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도 아무리 정치 5선, 6선이라도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시대를 잘 타야 되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저는 왜 이 책이 1위가 됐을까? 왜냐? 교집합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책이다. 어떤 교집합? 비즈니스적인 사람, 그리고 인문학, 심리학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어떤 경쟁 사회에서 막 자기개발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개발 사랑하는 사람, 심리학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교집합이 여기에 응축됐다.
그리고 다산초당이라는 출판사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책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준비된 출판사가 이렇게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밀어주는 이 뿜뿜이 어떠냐에 따라서 책이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가 예를 들어 1만 명, 뭐 2만 명 되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은 기본 1000, 2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막, 아, 조회수, 여보, 조회수 70 나왔어.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이랬거든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딱 갖춰졌다. 그러면 갖춰진 출판사에서 뿜뿜 바람만 좀 넣어주면 확 타는 겁니다. 그러면 입소문에 신문 나오고 신문 리뷰 나오고 좋다 나오고 하면서 빵 터지는 거죠. 근데 하면서 그냥 식어가는 책이 있는데 1위가 왜 중요하냐? 빵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책 제대로 읽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또 일반화의 오류인가? 여하간. 그래서 교집합이 많다. 교집합이. 이 책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불안한가? 지금 우리가 뭐 실업도 청년 실업도 실업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 카테고리에서 나온 책이긴 하지만 심리학, 인문학, 경제경영 아니면은 뭐 자기계발 이런 것들의 그 카테고리에서만 나온 책들은 어떤 자기가 그 책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임팩트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책이 그렇게 다 응축해서 교집합적인 요소를 다 품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선택한 카테고리 자체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텐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이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철학이요, 여러분 학설을 만들거든요. 이 학설이 뭘 만드냐면 정책에 반영됩니다. 정책에 반영되면 이 철학자의 어떤 사고방안으로 야, 여자와 남자는 사회적인 그거야. 사회적 성이 있어. 섹스가 다가 아니야. 젠더가 있어. 젠더가 있대. 철학자가 딱 이렇게 밝혀내요. 그러면 학설. 야, 뭐 사회운동, 시민단체 정책에 반영돼. 그럼 입안이 딱 되면, 실행이 딱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해요. 일반 대중은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 철학자의 어떤 철학이 설득력을 갖춰서 그게 주류 학설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 선진국에서는 서유럽의 그 기조에 따르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움직여요. 그렇게 철학자 한 명의 사상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하다.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본질을 아는 거죠. 본질을 건드리니까 이 책이 모든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이 빵 뜬 요소는 이건 부수적인 요소인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짧아요. 뭐 좀 더 알고 싶은데 끝나. 그리고 어떤 챕터는 얘는 이거 좀 원고 때문에 쥐어짠 것 같은데? 막 50까지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쉽다. 그리고 유익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다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이 앞에 말하잖아요. 일반 철학 입문서들이 엄청 많은데 철학 입문서를 보면 다 그리스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리스 이전의 철학가들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이제 철학 그래 중요해. 본질을 알아야겠어. 딱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덮어. 근데 이 책은 과감하게 그 서사적인 흐름이 아니고 내가 기업가고 인사평가하거나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줄 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실용적으로 뽑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컨셉으로 카테고리를 정할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똑똑한 거다. 근데 이 사람 아이디어인지 편집자가 아이디어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적 시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화감독, 뭐 작가, 뭐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다 별거 아닙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뭐 반짝이는 거 한두 개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책 읽고 이 책 작가가 다 맞을 거야. 이건 아니고 막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컨셉을 잘 잡았다. 감사합니다. 컨셉을 잘 잡았다. 그게 통했다. 그래서 이건 또 사담인데 여러분 그 썰전이 한창 한국에서 JTBC 뭐야? 중앙일보에서 완전히 쓰레기 나올 줄 알았는데 썰전이 나와? 너무 재밌는 거야. 정치 인포테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연애 오락과 예능과 정치를 합해버린 거지. 센세이션. 그래서 처음 패널이 누구였어요? 강용석과 이철이. 그래서 이철이 그분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됐죠. 비례로 받아서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은 책을 냅니다, 사람들이. 왜? 방송에 나오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자기 얼굴 있을 때 그 공신력으로 또 얼굴이 좀 알려지고 사람한테 좀 인기 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막 연락을 해요. 왜냐면 이철이 이분이 책을 썰전하면서 2권 냈거든요. 이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틀렸어요. 네, 팔리긴 팔렸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이철이가 썼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대중적으로 엄청 높게 팔리진 않았다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 그분이 어렵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과 이 책을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은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정치도 우리는 막 욕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막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저도 한 2-3권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 근데 대중적이진 않아. 왜? 어렵거든.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도 2가지의 길이 있어요. 자기가 엘리트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렵게 써야 돼요. 책을 내고 좀 가오 좀 잡고 막 요즘 책 잘 읽었습니다. 뭐 이런. 근데 그런 걸 버리고 대중적으로 아예 컨셉을 갖다. 근데 저는 이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가끔씩 보면 근데 이게 다 이런 법칙이 맞는 게 아니고 유명한데 책이 어려운데 완전 또 잘 팔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 책 역사란 무엇인가 왜? 자기 이름값과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써도 일단 팔리거든. 그러니까 대중에게 친절한데 그렇게 이 정도로 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라. 아까 이 말 했군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시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겸손한 반짝반짝이 사회적 코드가 맞고 기류가 맞을 때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2번. 나 자신의 확증 편향에 관하여 여러분의 현재 세계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생각의 도구는 무엇인가요? 예시, 성경, 도덕책, 부모님 말씀, 교과서, 인터넷 여론, 친구들 말. 또 그 도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얘기하실 분.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 지금 목이 근데 막 전염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침 튀겨도 막 피하시지 않아도 돼요. 없습니까? 2번 질문에 자신 있게. 현재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여러분들의 틀, 프레임.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쟤 나쁜데? 저 정치인 밥맛이야. 얘는 정말 좋아. 이 책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주요 소스가 뭐예요? 그 말입니다. 뭘까요? 한번 돌아보신 분. 그렇군요. 장점과 단점까지 말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다.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 하면 막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 일배, 오유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안 좋은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거.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또 주요 소스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쓴 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정보에 출처일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철학이 형성됐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주요 소스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첫 번째,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그겁니다. 교과서, 그리고 부모 가치관. 이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갖고 좀 더 이렇게 머리를 그릴 수 있는 자유,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 수업을 안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되면 24 이후에 여러분들이 강의 같은 걸 듣죠. 대학 가서 강의에서 이제 교과서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전문 공부라고 할까요? 전문 지식. 또 예를 들어 취업 준비할 때 또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제가 왜 2번 질문을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이게 철학책이잖아요.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읽었고 이거는 서사가 아니고 정보로 카테고리 그냥 나눠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승전결 여러분들과 5번까지 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2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했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원 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
가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가치에 대한 세계관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아요? 도덕교과서? 선생님들의 지나가는 말? 아니면 부모가 매 때리는 거? 아니면 뭐 부모랑 같이 갔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나 뭐 어떤 다른 타종교에서나 들었던 거?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를 낯설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한번 이 뭐라 그러지? 유체이탈이라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고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 옳고 그름을 지탱하는 이 땅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성경에 기반한다? 저도 뭐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반한다? 그러면 성경을 몇 독했나? 성경의 해석이 세대마다, 시대마다, 신학마다, 교단마다 다른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나?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히브리적 사고관이 있고 서유럽적인 사고관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균형을 잡나? 그런 거를 미세하게 따져보면 성경 하나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나요? 무지의 뭐라 그러지? 무지의 암인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요? 옳고 그름, 가치. 그러면 법이 이렇게 하지 말랬대.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언제부터 발전했냐? 뭐 다음 카페, 아고라 뭐 이렇게 쭉 와요. 근데 SNS가 개발되면서 한국에서 출판하는 베스트셀러는 거의 다 영국,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베스트셀러를 출판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SNS가 이렇게 페이스북 한창 터질 때 막 세상이 바뀔 거다, 대단하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요 한 것만 봐요.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을 측정하는 그 알고리즘의 폐해에 대해서 쓴 아주 좋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이 몇몇 사람들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유튜브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1초라도 더 유튜브 어플에 남아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돈이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다 아는 거예요. 성향을. 구글이 예를 들어 스노든 아세요? 스노든. 그 미국에서 자기 CIA 막 그 비밀 폭로해서 막 도망간. 모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국가에서 막 기밀로 하는 것들을 막 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가 이렇게 그분의 쓴 에세이나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참 이 무서운 게 뭐냐? 만약에 내가 애플을 만든 잡스야.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왜냐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 정보를 하나라도 더 내가 빼먹으면 이익이 나죠. 이해가 되시죠? 얘가 파랑을 좋아해. 그러면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적인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거나 또 뭐지? iOS 말고 뭐죠? 안드로이드. 그 구글에서 나온 핸드폰을 쓰시거나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 공기계 바꾸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메일 주소 로그인 하잖아요. 그게 사전에 동의가 된 거예요. 구글에서 야, 너 이거 쓰려면 이거 쭉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너 동의하니? 그러면 우리는 동의하고 넘어가야 돼. 왜? 그러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항목 중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든이 뭐라고 말했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노든이 뭐라고 하냐면 걔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걔는 회의할 때 핸드폰을 꺼놓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냉동실에. 왜? 전파가 방해되니까. 그 말은 뭐냐? 핸드폰을 꺼도 녹음 기능을 킬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그러니까 우린 몰랐다는 거야, 이런 걸. 그리고 무선으로 킬 수도 있고 카메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핸드폰 끄시겠습니까? 오케이 눌렀어. 그럼 껐다고 믿어. 오케이? 근데 이걸 만든 창작자나 제작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글 에릭 슈미트나 미국에서 이렇게 사생활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뭐 이렇게 발언하는데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지금 이런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고 그 정보들을 막 싹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엑스에서 위치 추적 동의하십니까? 위치 어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코엑스에서 그 SK가 팔고 있는 물건 앞에 가요? 그러면 얘가 받고 알맞는 기프티콘이나 홍보 문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이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사회로 지금 쏠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요.
얘는 어떤 타입, 얘는 어떤 타입. 그래서 유튜브에서 추천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나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따로 해가지고 따로 찾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만약에 인스타그램 뭐 뉴스피드나 인스타그램 무작위 사진 있잖아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 인스타 제가 이렇게 팔로잉 한 거는 외국 애들 거가 많아요. 한국 애들 없어. 옷 파는 애는 없어. 그럼 저는 무작위로 했을 때 잘 안 나와요. 한국 애들이 잘 안 나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맹점이 뭐냐? 이거를 알고 이거를 내가 정보에 파묻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알고 행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면 얘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냐? 얘가 쌓아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SNS나 요즘에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형성되는 그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한 경우만 본다? 그러면 그게 세상인 거야. 뭐 보수 언론만 본다? 그게 세상이죠. 뭐 요즘에 이슈가 되는 사건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그 뉴스 배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똑같이 생긴 인간 껍질인데 너무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너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던 어떤 정치 세력이나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너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기준이냐는 거죠. 그러면 네가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그래서 공무원으로 애들이 다 가? 그러면 뭐가 불안해? 불안한 게 뭔데? 왜 불안해? 그러면 불안하면 공무원 가면 좋은 거야? 그럼 뭐가 좋은 거야? 좋다는 기준이 뭐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번 질문의 의도가 그거다. 우리들의 가치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 지적 토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빈약하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엄청난 겸손 업그레이드가 막 뿜뿜. 여러분 말의 설득력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이거 진짜 비싼 깨달음인데 여러분 오늘 오프라인 오셨으니까 비를 뚫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셨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점점 한 3년 5년 정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년 5년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지금 와해되고 있냐면 서유럽에서 근 300년 동안 과학주의 과학주의 다음에 뭐죠? 뭐 자연주의, 과학주의, 뭐 정보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 300년 동안 세웠던 서유럽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하는 방식은 왜? 서유럽 프로세스로 만든 공교육 체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와서 공교육에도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딱 어떤 다른 책들로 다시 채우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사고관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해도 서유럽 방식이에요. 서유럽 방식이 뭐냐? 이성주의. 그래서 이 남자분들 커플이 있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남자분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남자가 이 정치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입니다. 이 여자친구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이야. 근데 남자가 자기가 잘났다는 걸 어필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너보다 더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게 있어요. 아닌가? 난 너보다 합리적이야. 이거는 남자, 여자 공용으로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연주의, 이성주의 여기서 파생된 공교육을 20년 동안, 24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로는 자연주의와 합리주의가 제일이라는 거야. 합리적이어야 진짜라는 거야. 종교는 비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뭘까요? 과학은 자연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얘가 놓치는 게 뭐냐면 초자연적 현상은 과학으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냥 과학의 틀 안에서 이게 제일이야.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제일이야. 그게 맞아. 물론 맞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네모라고 한다면 과학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은 한 이 정도밖에 없다고 치면 우리는 이 나머지 진짜 진리라고 하는 이 나머지 정보들은 듣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고관을 깬다? 이게 철학이다. 좋은 의미의 철학. 안 좋은 의미의 철학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근거가 튼튼한가? 이건 나중에 이제 5번 질문이랑 이 통일성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답이 뭐냐?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건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 의심하라고 뒷부분에 나와요. 질문. 네. 그러면은 그렇게 제가 그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는데 새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새 지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정보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을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부터 읽으셔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4년 정도, 대학교 4년 동안은 종교 서적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비종교 서적을 한 90% 이상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계속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마무리 지면 새 지식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새 지식.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사자 영상을 계속 보시라. 죄송해요. 3번 질문까지 빨리 하고 화장실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이 책에서 소개하는 50가지의 철학 도구로 실제 여러분 삶에 유용한 도움이 됐거나 평소 갖고 있던 고민이 해결된 것이 있나요? 얘기해 볼까요? 이건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갈 때까지 이렇게 막 어색한 이런 공기만 하고 가실까요? 강강술래를 해야 되나? 그러면 속성으로 제가 좋다고 하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근데 좋아요. 저는 이 책 굉장히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리해봤는데 12가지입니다. 12가지. 제가 이건 가치가 있다. 이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얘는 이런 언어로 설명했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예고된 대가, 에드워드 대시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에서는 이미 이건 책의 처음에 나와요. 처음 챕터에서 나와요. 예고된 대가가 뭐냐면 사람들은 야, 너 이 과제 하면은 떡 100개 줄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떡 100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임상 심리 실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동기부여? 맞아요.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을 주면은, 벌을 주면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게 통설이라고 알고 있다. 그게 정치 분야.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기업에서는 이 카테고리로 계속 살고 있다. 무슨 말이냐? 야, 인사평가, 회사 다니시는 분 있죠? 인사평가, 야, 보너스 준대. 보너스 이번에 이거 달성하면 200만 원 얹어준대. 그러면 막 동기가 활활 탄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모든 기업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이렇게 딱 하면 얘는 좋은 놈, 이거 나쁜 놈. 근데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야, 기업들아, 니네들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서 상 준다, 벌 준다 그러면 그렇게 동기부여가 좋게 될 거 같니?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론을 말하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인간은 상 준다, 벌 준다 이게 아니고 자유롭게 내둬야 가장 활발한 그 동기부여로서 행동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그 한국 애들 그 모바일 게임 줄이는 방법 뭔지 아세요? 게임하는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실으면 된다고. 시험 내면 막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자유를 억압받아. 이건 해야 돼. 막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남자친구 예비군 혹시 군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군대 얘기하면 진짜 재미없지. 제가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성, 야, 니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이 아니라니까? 야, 기업들아, 상 준다고 얘네 직장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 얘네 돈 주고 뽑았어. 연봉 3,000, 연봉 1,800, 연봉 5,500, 다 뽑았어.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주는 만큼 막 빼먹어야 돼. 그래서 막 대기업에서 막 유럽에 유학 보내주고 뭐하고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왜? 보내준 만큼 뽑아 먹거든. 대기업은. 이건 좀 어두운 부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라. 근데 얘는 뭐냐면 야, 철학에서 얘가 이렇게 밝혀냈어. 합리성이 그게 뭐 상 주고 벌 주고 아니고 인간은 자유라니까? 이러면서 이걸 기업이 너가 차용하면 얼마나 니네 기업이 빵뿜뿜 하겠니? 이거를 말한다. 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데 왜 제가 이거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칼뱅의 예정론도 다뤄요. 그죠? 칼뱅의 예정론의 후반부에서도 얘가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야 신이 모든 걸 다 정하면 그게 무슨 꼭두각시지 뭐지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스 베버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니다. 야 합리적으로 신이 뭐하고 하니까 인간이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지와 어떤 신의 예정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딱 하고 넘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 너무 기니까 제가 3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일수록 인맥이 넓지 않다. 동의하시나요? 저 아멘 할 뻔했어. 나 혼자 집에서 아멘. 아브라함 메슬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밴드에도 여러분들 그걸 올려줬죠. 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40, 50 될 때까지 주지하는 몇 가지 핵심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네. 인간의 가치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친구예요. 친구가 망칠 수도 있고 친구가 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바뀌고 싶다? 바뀌고 싶으니까 여기 왔죠. 진짜. 근데 진짜 바뀌고 싶다? 여러분들 카톡 목록을 정리하시면 돼요. 친구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빼먹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감정 소모,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 다 빼먹는 얘네들을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차단이나 어떤 계속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운더리에서 내가 변해야지 하는 그 카테고리는 이미 여러분들의 뇌 회로가 그 생활 습관이나 이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이 틀을 깨야 돼요. 근데 그 틀을 깨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맥, 내가 얘기를 듣고 상담하는 그 친구의 목록들을 바꿔야 돼요. 좀 반사회적인가? 여하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동감했다. 그 얘기 드리고요. 셋째, 존 스튜어트 밀이 아마추어 철학자였다는 사실. 이것도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술학과잖아요. 예술학과.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스카이가 아니야. 예술학과야. 그러면 이게 도심이고 이게 권력을 형성하는 어떤 카르텔이면 저는 여기 변방에 여기 혼자 자기가 예술가라고 하는 31살 그냥 쩔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유튜브로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철학가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잖아요. 근데 제야의 철학가였다. 이게 2-3명 정도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세상이란 건 뭐냐면 한국 사회예요. 한국 사회 그 권력 카르텔, 움직이는 카르텔이 없어도 내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나는 신을 믿으니까 전 유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보고 제야의 철학자, 책임사자가 너 제야의 철학자였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동기부여, 의미부여 이런 거 했었다. 그리고 4번째, 임마누엘인가? 에마누엘 레비너스, 타자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이 챕터에서 뭐라고 나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겁니다. 이 철학적 개념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오시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제가 막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1시간 반 전에 여러분과, 그리고 앞으로 3시간 뒤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느꼈어요. 언제 느끼냐? 진짜 좋은 책은 내가 이 책 표지를 열 때랑 이 책 마지막 이 페이지를 닫을 때랑 내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좋은 책과 좋은 정보, 진짜 진리에 기반한 진짜 정보들은 인간을 막 뜯어 고칩니다. 알면 바뀌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쓰는 적이 있는데 제 남자친구 그런 애 있어요. 남자친구 게임합니까? 결혼하면 또 합니다. 더 합니다.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자기가 이 세상을 읽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정보가 주입되면 눈이 뜨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교육에 목숨 걸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근대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 납니다. 진짜 남자연인가? 남자연 할머니 알고 계세요? 그 대박인데? 대박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너무 좋은 것 같아. 5번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거 블랙스완. 이 철학자가 말한 안티프레질, 탈취약성. 이게 뭐냐면 고통을 당하면 약해진다. 근데 얘는 아니야. 탈취약성이 뭐냐면 고통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거야. 이런 거야. 이게 뭐냐? 클라이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좀 졸리시면 좀만 참으세요. 5분 안에 제가 1교시를 끝내드릴게요. 클라이머. 클라이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진입장벽을 몇 가지 만들어 놨어요. 진입장벽을. 뭘까요? 5번, 7번. 예,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정확해. 일단 강남역이 아닙니다. 강남역은 서울이 이렇게 쓰면 요 강남이 어떤 대중교통의 요충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그죠? 집에 가기도 좀 더 편하고. 강남역이 아니고 삼성역이야. 그리고 도심공원 타워래. 낯설어. 무슨 뭐 토주도 아니고 무슨 도심공원 타워가 있었어? 까먹고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진입 단계 17층이래. 아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낯서니까. 내가 강남에서 막 청담동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청담도 에르메스 지하에 카페가 있다는데 야 우리 딴 데 가서 이디에 가자 이런 거 있어요. 마음에 쫄려서 자기의 행동 방향을 자기가 줄여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기개발적인 욕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실천력이 겸비된 사람이에요. 이거를 안다? 그러면 1분 전에 내가 이야기의 전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자기개발적인 클라이머구나. 나는 이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넘고 여기에 올 수 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을 아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면 강해진다, 인간은. 그게 안티프레질이에요. 오케이? 제가 해석하는 건 그런 겁니다. 몇 가지만 더 할까요? 애덤 스미스의 휴리스틱,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생각의 오만과 자만. 이거 뭐냐? 이성이 다다, 과학이 다다. 이거 다 멍멍이 소리다, 이겁니다. 공평한 사회일수록 차별, 이거는 좀 그렇고. 소크라테스 아까 말했고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어휘력을 길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3개만 더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4번, 5번은 좀 빨리 하고 우리가 좀 에드문트 후설의 에포케가 나와요. 에포케. 이게 뭐냐? 때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사회에 책 읽는 사자라는 애를 휴먼 브랜딩을 할 때 겸손한 척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머리를 써서.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저는 잘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전 진짜 몰라요. 정치도 모르고 종교도 몰라요. 기독교도 몰라. 기독교는 어릴 때부터 내가 체득 몸으로 체험한 지식이 있으니까 좀 안다고 해도 몰라.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동네 양아치도 히브리어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물론 목사님들이 지식이 더 많죠. 질적으로 높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외국어로서 신학 공부 20년 해도 히브리어를 원어로서 껌살 때 히브리어 쓰는 애들이랑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다다? 이거는 무지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에포케가 뭐냐면 잠시 네가 옳다 그르다 이거를 보류하는 게 지혜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다 보류해? 야, 너 뭐, 난 보류. 난 지혜 있어. 이러면 안 되고, 그런 태도를 견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떻게, 맹신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거리를 의식적으로 두시라. 이게 정말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탈구축. 이거는 마지막에 또 얘기할 텐데, 여기서 논쟁한 거 나오죠? 탈구축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 머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를. 이런 겁니다. 논쟁할 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제 유튜브에 얘기해도 돼요? 어제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제가 어제 뭘 찍었냐면,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요. 근데 여자들이 많아. 근데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되도록 크리스천끼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독신으로 해도 돼.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막 그게 맞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맞다고 믿는 거니까, 되도록 크리스천이랑 결혼해야 돼. 근데 교회에 남아있는 남자가 없어.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분들이 한 30대 중후반 돼서 진짜 결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막 선보고, 막 영어 토론, 무슨 토론, 동호회 다 가. 자전거 막 허벅지 터지게 막 간단 말이야. 진짜 왜 자전거 동호회는 돈 많은 남자들이 많아요. 강원도에
그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막 뭐야 강원도에서 막 저기 내려가지고 강원도 티타늄 자전거 1,5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막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하간.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회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야 할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막 거기서 막 뭐라고 또 어떤 이제 시어머니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막 썼어. 아, 이거고 저거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거 저거고 막 했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쓴 글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고정 댓글로 박아놨거든요.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 세계관에서 맞다 그르다 이 세계관에 내가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시선을. 이해가 되세요? 이게 탈구축입니다. 탈구축. 이거는 5번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쉴게요. 신체적 표지. 여기 50번째 읽으신 분. 책 끝까지 읽으신 분. 50번째 읽으신 분.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막 여기서 책임사자 종교적인 거 안 한다더니 할렐루야 아멘하고 지롤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 뭐냐? 신체적 표지가 뭐냐면 사람은 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한 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 지금 200년 300년 동안 세워놓은 서유럽에서 말한 그 교육 프로세스에 빈틈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거, 인간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전공적으로 우리가 파고 예측해도 또 예측 또 책 나왔던데. 하여튼 우리가 예측하고 뭐 잘났다 하고 뭐하고 밝혀냈다 해도 불가능하다. 세계가 불가능하다.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거를 점점 알려내요. 그래서 뇌과학 책이나 이런 그 기생충 책이나 막 이런 거 재밌는 책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뇌에서 여러분들의 이성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뇌에서 관장하지, 야 합리적이야, 야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나 뇌과학 전공이야, 네가 뭘 알아, 막 이래요. 근데 임상 실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는 게 있어. 뭐? 뇌가 없어. 영국에서 두통 때문에 어떤 남자가 병원 갔어. MRI 찍어봤는데 뇌가 없어. 뇌가 만약에 100%면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잘못 찍었나? MRI 몇 번 다시 찍었는데 계속 요거. 뇌가 없는 남자야. 근데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해. 학설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 학설 카르텔, 모든 이 주류를 잡고 있는 이 철학, 이성적 철학 카르텔은 이 남자의 표본이 블랙스완이 되는 거야. 이 한 명으로 이 학설이 다 깨질 수 있어. 그러면 자기 직업이나 학설,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이 신뢰도가 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퉁치고 가는 것도 되게 많다. 제가 아까 뭐랬죠? 과학자, 작가, 영화감독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다 그 카르텔이나 어떤 뭉치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그래서 뇌도 그런 걸 하고, 우리 여기 이게 배예요, 배. 여기 장이 있어요. 장에도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유튜브 100만 구독자 돼서 한 달에 3천억씩 들어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세긴 사장님 너무 축하해요. 이럴까요? 아니면은 저 새끼 짜증난다 이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다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 딥러닝 이게 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똑똑하다는 유럽 애들이 컴퓨터 만들고 애니악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야 컴퓨터가 개랑 고양이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랑 고양이를 컴퓨터가 분별을 못 해. 야 프로세스가, 야 다리가 개는 이러고 이렇게 꼬리 이거는 개라니까. 그래서 걸레 보여주면 고양이 이러나고. 이게 진짜 몇백 년 동안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컴퓨터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너무 인격체로 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람은 애기도 분별해. 고양이인가 개인가 분별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컴퓨터는 뭐가 다른 거야. 얘는 왜 모르지? 그 원리를 찾다가 얘가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배우지? 그래서 인간이 학습을 할 때 이 습득력을 얘네들이 프로세스를 아예 바꾼 거예요. 접근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거지. 양으로. 데이터 반도체 막 늘어나고 하니까 양으로 막 보여주는 거야. 야 이게 고양이고 막 몇천 장, 몇억 장을 보여줘. 그러면 얘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러면서 오류를 점점 줄여 나가요. 그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바둑 그 인간 하나 앉혀놓고 막 컴퓨터 이래놓고 그거 이겼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샜네. 근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에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 마지막 50번째 챕터가 일본 과학자가 아니고 미국 철학자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신체 인지. 그게 뭐냐? 우리는 이성이 중요하다, 뇌만 그렇게 관장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온몸, 우리 이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감정은 촌스러운 거, 야, 너 감정 좀 빼. 저 감정적이라서 지금 합리적 사고를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너가 진짜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 너 감정과 영혼과 이런 것들에 충실해야 돼. 오케이? 지금 이런 학설이 지금 파생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50번째 소개하고 있다. 55분에 저 가운데 시계예요. 뉴욕 시계 보시면 안 돼요. 서울 시계로 10분 뒤에 저희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재즈를 트는데 재즈를 어색하신 분은 이 화성, 재즈 화성이 정신없어요.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가면은 막 제발 그 노래 좀 끄라고. 근데 이제 제가 틀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할까요? 좀 적응이 되시죠? 그렇죠? 이 사람들 달라진 거 봐. 참 진짜.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초반에 여러분 많이 안 오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독서 모임이라고 안 하고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독서 모임은 발언권이 민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적이라는 게 완벽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해야죠. 책임사자.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멀리서 오셨는데 그 시간 1분, 2분이 귀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툴을 썼다.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4번 갈게요. 여기 과자 편하게 드세요. 4번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관하여 여러분의 세계관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도구가 철학적 지식이라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그 도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요?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3번 질문까지는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이 책에 대한 어떤 1차적인 마무리라고 한다면 4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적용의 어떤 그 깊이를 더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업그레이드해주는 도구가 철학 지식? 철학 지식, 철학이 뭐예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학이 뭘까요? 멋있게 좀 정의하실 분. 철학. 그러면 제가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게요. 진짜 중요한 본질적 지식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거. 우리가 이 책은 저는 유용하다고 봐요. 왜냐면 아예 철학을 모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철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전공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머리 딱 요약본으로 딱딱딱 필요한 엑기스가 이거 표준어가 아니더라고요. 진액을 딱딱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다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50번째 그거는 뭐예요? 뇌가 다가 아니다. 감정이 지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이 놓치고 300년 동안 유럽이 등한시했던, 도외시했던 게 지금 다시 얘네들이 이거 아니었어 하고 돌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식, 우리가 이걸 봤어요. 오, 좋은데? 한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는 달라요. 어찌됐건. 이 책은 진액, 철학, 지금까지 중요한 철학, 칸트랑 스피노자 이런 애들은 뺐지만 중요한 어떤 이런 선물 세트를 우리가 다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돼.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자기는 이게, 난 무기를 50까지 장착했어. 나는 무기까지는 아닌데, 생각의 도구가 아주 많아졌어. 옛날에는 내 생각의 도구가 시장에서 파는 어떤 3,000원짜리 프라이팬이고 뭐고 했으면 이 책 읽고 나는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마트에서 30,000원짜리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내 도구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달라졌는데 뭘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독서 모임에 왔어요. 왜 왔어요? 이 얘기입니다. 왜 왔어요? 이런 지식을 내가 배우고 싶어.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나 좀 달라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왜 그런 욕구가 발현됐는지를 생각해보자, 얘가. 왜 왔어요? 왜? 책임사지 얘기 듣고 싶어. 왜 듣고 싶냐? 아, 이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도움을 어디다 쓸게? 이거야. 얘기하실 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이게 유익한 정보래요. 철학적 지식이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진짜 날카롭고, 철학이 진짜 중요해요. 한 사람의 철학가 때문에 젠더가 바뀌고 이러잖아요. 남자, 여자, 제3의 성이 있다. 그거 구체적으로 가면은 성이 아침엔 남자인데 난 저녁엔 여자가 돼. 이것까지 쭉 해가지고 성이 50가지가 넘어요. 이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개념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한두 명의 철학자가 이게 진실이야 하면서 철학적 지식을 한 발짝. 야, 70년대 그 미국에서 페미니스트 운동, 지금 페미니스트 분 여기 만약에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페미니스트 운동이 미국에서는 참정권, 여성의 참정권 얼마나 중요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1세대 운동, 2세대 운동, 3세대 운동, 지금 예를 들어 4세대, 3세대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에요. 그죠? 그럼 페미니즘이 뭐냐? 야, 여자는 서유럽 애들, 백인 남자들이 세우는 그 제도권 안에 니네들이 갇혀있는 거야. 이게 철학이에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절대 이게 진실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 18세기까지 이게 진실이야. 근데 여기에서 딴 사람이 야, 진실이 이게 아니야. 이거라니까?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야, 사회적 성이 있다니까?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가냐? 섹스가 있고 젠더가 있잖아요. 젠더가 G 맞죠? 젠더. 갑자기 헷갈리네. 왜 내가 J로 쓰면 창피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야, 생식기를 달고 나서 네가 남자인 게 아니고, 생식기가 어떻게 달렸든 네가 나와서 사회가 네를 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방하고 해체해야 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에 대한 성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성철학을 딥하게 가잖아요. 무서워요. 아주 싫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영국 교과서에서는 남자, 여자 이게 아니에요. 아빠는 남자야? 아니야. 나가 여자인데 아빠야. 그래서 남자, 여자, 아빠, 엄마 이 단어를 공교육에서 없앴어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철학자가 그렇게 재단했는데 설득력을 갖췄다고 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철학. 한 사람이 진실을 규명했다 쳐. 이게 우리가 진보적으로 인간은 절대 진리란 없어. 인간이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 나가서 우리가 이게 맞다. 이게 맞은 줄 알았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신이 있다면 1차 세계대전이랑 유대인들 저렇게 죽고 2차 세계대전이랑 신은 없어. 데카르트인가요? 나는 고로 생각한다. 신에 대한 부정. 야, 이게 진리야. 쭉 와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러니까 제 표현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넘겨 들으세요. 예수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유튜버인 거 다 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지. 철학 하나로 뭐예요? 야, 성은 이거야. 맞는 것 같아. 나 열등감 있었어. 나 패배의식 있었어.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거니까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동아리 만들고 뭐하고 데모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는 야, 저런데 나간 사람 밥 먹고 뭐하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복 입고 가수 콘서트 가는 애들 있죠. 그 문화방송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뮤직뱅크 이런 거. 쟤네 학교 안 가나? 저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처럼 시민단체에 올인하시는 그런 사회분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정책이 뭐? 우리 삶을 바꾼다. 이해가 되시죠? 삶을 바꾼다. 획기적인 논문이 하나 있어. 네이처나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집에 실렸어. 그러면 와, 이게 주류다. 새로 발견했다. 블랙홀 진짜 이번에 진짜 찍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게 이제 증명되었다. 뭐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예를 들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나?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 싫으시면 다 끝나고 저한테 와서 뺨을 때리세요. 진짜 때리면 어떡하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주의라고 합시다.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반대가 이제 유실론자라고 합시다. 문정부에서 장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 어느 장관 딱 이렇게 지명했어요. 근데 얘에 대해서 이제 파지.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유실론자야.
유실론자라서 신이 인간을 디자인했다 이거를 믿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나 이거 뭐 창조과학 예를 들어 창조과학이면 나 창조과학 뭐 그거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을 해요. 변명을. 그거 뭐냐면 얘를 완전 비정상인으로 언론이 몰고 갔거든. 충격이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한 나라의 어떤 부서의 장관의 후보에 오른 사람이 세상에 신을 믿어? 창조론을 믿어? 야,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됐대. 대박. 쟤 또라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 저번 달에 그 독서 멘토링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유럽에서는 신이 있다 없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던 B 피터슨과 밈을 신봉하는 그 유전자 과학자인가요? 그 여자와 작년까지만 해도 신에 없다 있다의 논쟁을 BBC 라디오인가? 그렇게 했어요. 왜? 얘네들은 자기들이 만든 철학과 자기들이 만든 갈등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여자가 투표하기 위해서 진짜 내 엄마가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야. 베이직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수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기독교다 그러면 기독교 유튜브다 그러면 개독교 아유 저 멍청이 새끼 모아 새끼 모 새끼 이미 딱 고착화가 돼 있는 거죠. 한국은 이게 주류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막 그런 거 있어요. 야, 니는 세상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도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하냐. 나는 그러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야. 왜? 기울어졌으니까. 한 명을 여기에서 무게추를 해서 여기 확 눌러줘야 돼. 그래야 이게 좀 바뀌거든요. 왜? 신이 있다, 유실론이 있다,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 몸이 긴 시간에 우연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난 이게 동화거든. 6일 동안 만들어졌다? 오케이, 동화 같아. 오케이, 인정해. 신이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던 예수란 사람이 내 죄를 구원했다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동화 같아. 근데 뭐도 동화 같냐면 빅뱅 이론이랑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런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빅뱅 이론도 신문에서 나오는 그 빅뱅 이론이나 어떤 빅뱅 이론으로 이제 우주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논문들 자세히 신문 기사에서는 논문 이렇게 있으면 이 자극적인 주제를 뽑아서 신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논문을 보면 여기 후반부에 뭐가 있냐면 빅뱅 이론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증명되려면 과학적 법칙은 4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야 과학에서 법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화 법칙이에요? 아니에요. 진화 론이에요. 론. 법칙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너무 깊어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철학적 정보를 갖고 뭘 하게 이거죠. 철학적 정보라고 하는 건 지금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유실론자고 저는 종말론자예요. 기독교는 종말론을 믿습니다. 여기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그냥 가는 거야. 우주 행성 충돌하고 인간이 잡아먹고 이러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다고 봐. 이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철학이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실. 야,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삶의 근본을 움직이는 생각들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연봉 3천, 5천짜리 인생, 7천짜리 인생에서 아파트 사고, 외제차 타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는 대중입니다. 대중. 실제 인간의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철학이 바탕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정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은 뭐냐? 뭐가 맞다는 걸 나는 막 여러 가지 스피노자 있고 칸트 있고 뭐 있고 성과학, 성철학 막 있고 뭐하고 근데 나는 이거 중에 난 이거랑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믿음의 문제. 합리적이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해요.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뇌가 다가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걸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했다고 맞춘다고. 이건 명제야. 분명한 바뀌지 않는 절대 법칙의 명제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철학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계관, 내가 옳고 그르고의 기준이 세계관을 결정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뭘 사실로 믿느냐, 빅뱅론을 믿느냐, 어떤 디자이너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믿느냐, 요거에서 믿는 거야. 게임이 이거야.
정치는 철학의 문제예요. 철학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을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본질은 신앙이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리고 진화론을 생각해 보시면 무생물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긴 시간 우연 곱하기 1000만 더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무생물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인격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발로 밟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철학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아니면 요 장소에 오셔서 뭘 얻으려고? 그러면 왜 얻으려고 했냐? 이런 질문을 찌르는 거예요. 한 번도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명제로서 뽑아본 적이 없는데 책임사자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래서 책임사자 지식을 얻어서 뭘 하려고요? 뭐 연봉을 얻으려고요?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너무 진지해지는데? 괜찮아요? 아, 내 의도가 이건데? 질문 리스트 5개 한 이유가 이건데? 뭘까요? 한두 명. 왜 오셨습니까? 얻으려고? 그러면 얻어서 뭐 하게?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뭘 하시게요? 왜 균형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왜 그렇게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싶으신 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또 비싼 깨달음인데 오늘 너무 좋은 거 많이 주는데 내 인생을 다 진액을 빼먹으면 나 어떻게 다음 달부터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책을 100권 읽고 1000권 읽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그럼 그 좋다는 기준은 왜 좋다고 느끼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걸 말씀드리면 100도 아니야 사실. 10번만 해도 돼요. 왜? 왜라는 질문을 10번만 해보시면 근원적인 게 나옵니다. 10번도 아니야. 5번만 가도 돼. 이해가 되세요? 이거 너무 비싼 깨달음인데 나 엄청 고생해서 깨달은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철학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라는 질문 5번, 10번만 던져보십시오. 왜 그게 좋아? 좋아서 뭐 네가 좋다는 걸 느껴. 오케이, 그게 좋다고 해. 그러면 좋아서 뭐 하게? 그럼 행복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행복해? 왜 행복해? 미소가 지으니까 행복하지. 미소는 행복할 때만 지어져?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학이나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들을 때 너무 쇼크한데? 걔네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상한 소리를 논리. 합리가 다가 아니에요. 논리가 다가 아니에요. 왜? 논리를 신봉하면 위험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히틀러 연설문을 많이 예를 들어요. 지식인들이. 히틀러 연설문 보시면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논리가 다가 아니에요. 논리는 여러분들 망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 100권 읽는 것보다 엄마가 등짝 때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더 본질적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왜? 엄마의 잔소리 뭐죠? 엄마의 잔소리. 만약에 인류가 6천년 인류라고 해요. 엄마의 잔소리는 조선시대 한반도 동북아시아지만 인류가 쌓아온, 고조선부터 쭉 쌓아온 엄마의 잔소리는 사람들의 전통의 바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등짝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3000년 전에도 했어요. 동굴 벽화 그거 문자 해석한 거 아시죠?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고고학자가 막 자기 평생 투자해서 논문 쓰고 막 공부해서 이 동굴에 있는 이걸 했는데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이 철학자가 10년, 기껏해야 80년 인생 살다가 죽는데 얘가 태어난 이 시대의 종적으로 보면은 얘는 그냥 욕이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 상대주의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얘가 이게 맞다 하는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전 인류 역사상 해가지고 야! 너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했지? 그래서 그 옛날에 한석규랑 김혜수 나온 영화 보면 2층의 악당 혹시 아세요? 2층의 악당이 산단가? 그게 있어요. 근데 한석규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지나가는 말로 우울증 이런 거 막 폄하하면서 야 우울증 불면증 새끼야가 아니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민 체조하면 다 나! 이래요. 난 근데 와 아멘 이랬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군대 가면 막 불면증 막 다 치유되고 이런 것처럼 규칙적으로 막 하면은 자기가 쓸데없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겁니다. 그거.
사회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인간은 단순해. 아침에 일어나고 뭐하고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철학자들이 막 엄청 그러면 이 전제로 제 이 논지는 뭘 반박할 수 있냐? 아까 말씀하신 거. 1000권의 책을 읽어도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책만 읽은 남자가 무조건 좋다? 그럼 여러분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책만 읽은 또라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이 겸손함을 주지해야 된다. 엄마 말은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6000년 전 인류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누가 많이 보시냐면 해외에 계신 분이 많이 봐요. 한인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막 하시면서 또 댓글이나 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근데 여기 저 독일에서 사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저 캐나다 20년 산 사람인데 저 주위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뭐 알래스카에 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뭘 그러냐?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여긴 문화가 다르니까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책 읽는 사장은 왜 절대 네 말이 자꾸 네 말만 맞다고 해? 여기는 동네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맞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도 상대적인 거야. 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그러면서 문화를 얘기해요, 자꾸. 지리적인 요건을 얘기한다. 지리적인 요건을 얘기한다. 근데 여기 빈틈이 뭐냐? 문화가 달라서 정말 문화가 달라서 사람들의 도덕 체계나 가치 기준이 진짜 다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것도 진짜 비싼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웃고 울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문화권이 다르고 어떤 사회적 상징 코드가 다르고 느끼는 게 달라? 그러면 아랍 영화를 보고 우리는 울 수가 없어요. 헐리우드 아이언맨 보고 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 공통으로 물론 이 미시적으로 이 표면적인 습관이나 생활은 다르죠. 근데 인간이니까 느끼는 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여자친구인데 너 걔랑 잤어? 백인 애가 연기하든 한국 애가 그걸 보든 똑같은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권 책 읽는 것보다 엄마, 전 인류 역사, 전통으로 의거해서 엄마가 흘리는 한마디가 더 절대질릴 수 있다. 이게 뭐냐? 문화적 차이도 아니고 이건 지정학적 차이도 아니고 지리적 차이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프레임이 좋아야 돼요. 프레임이. 5번 질문 마지막. 최종적 what과 how에 관한 고찰. 이 책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나요? 이제 최종적인 what과 how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무슨 얘기냐? what. 그리고 how. 그 what은 뭐냐? 나는 뭐야? 뭐죠?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인가? 그죠? how. 최종적 how 뭐죠? 그럼 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이 질문, 이 철학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책임사자입니다. 책임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가요. 난 누구지? 여기 앉아있는 난 누구지? 지금 막 고개 끄덕이는 난 누구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었을 때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됐냐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철학적 50가지 진액으로 누른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진액으로 누른 철학자의 그러니까 50가지 철학이라면 이 사람은 평생을 연구해서 한 사람이 80년 산다 그러면 50가지면 몇백 년이에요.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먹었어. 써머리만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학적이야. 예전의 나가 아니야.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군지 알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길이 제시됐나요? 이겁니다. 왜 이 철학에 대한 얘기니까 얘기가 나와야겠죠? 제가 먼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돼요?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50가지 플러스 100가지 플러스 뭐 플러스 해도 나라는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진짜 지식은
생성될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철학인데, 명제가 있는데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 의심하고 있는 나는 진짜다. 이 사실은 진짜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막 칸트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이 50가지 생각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 이 책의 정보로, 이 책 프레임으로는 난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인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삶과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고 우리 차 타고 여기서 한 30분? 빨리 막 과속하면은, 고속도로 안 막히면 한 30분만 가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이 3대 가문을 믿어야 돼요. 북한. 이게 철학이에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세팅한 사람이 남한으로 탈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계산과 현실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철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세팅됐어.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빡!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저 같은 애는 바로 죽어요. 진짜 진지하게 죽어요. 철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정답을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상대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미완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철학의 전제가, 이 사람이 프롤로그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 책에 했는데 사람들이 왜 철학 입문서 읽고 많이 포기하냐? 그리스 철학부터 나온다. 근데 우리가 2000년 뒤에, 6000년 뒤에 봤던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그 시대 사람들 보면 엄청 진지해. 근데 우리는 과학으로 알아냈거든. 이 물질을 이루는 게 분자, 원자, 쿼크라는 걸 알아. 근데 얘네들은 물과 흙과 불이래. 멍멍이 소리야. 그러니까 뭐야? 근데 엄청 막 그래.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발전된 사회에 산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왓을 말하는 건 시대마다 틀릴 수 있다. 근데 이 왓을 생각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결론에 도출했냐? 이 how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컨셉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굉장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든지 시대가 지나면 깨질 수 있는 상대성을 갖고 있다. 미완성적이다. 얘네들 입장에서 완성돼 가고 있다. 점점 완성돼 가고 있어. 완성돼 가고 있어. 야, 블랙홀 찍혔어. 그러니까 우린 더 진일보했어. 뭐 그런 면이 있어요. 완성돼 가고 있어. 완성돼 가고 있어.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네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100년 뒤나 50년 뒤는 틀릴 수 있어.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내가 올인했다 이거야. 돈이 최고야.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50년 투자했어. 그리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종교나 아니면 뭐 진화론이나 뭐 아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에 이 가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지? 이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난 정말 잘 살았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 의해서는 부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을 이렇게 외치고 공부해도 나란 자신을 규정할 수가 없다. 왜? 이 규정한다고 하는 이 철학적 틀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계속 사람들이 뭐라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니도 맞고 나도 맞아. 니도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도 있어. 되게 인격적이고 센스 있어 보이죠? 어느 부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는 그 법칙이 있다. 이게 이제 저번 달에 했던 조던 B. 피터슨의 교수님의 인생의 12가지 법칙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진화론 다시 봐봐. 야, 임상심리학 내가 교수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가제 뇌를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회주의자들아, 야, 진보주의자들아, 니들이 월급을 못 받고 니들이 패배주의로 사회에서 맨 아래 계층으로 연봉 그렇게 받고 힘들게 사는 게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이상해서 니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진화론 프레임이에요. 진화론 프레임. 이 조던 B. 피터슨 교수님의. 야, 사회적 틀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가제를 보면
가제는 10억 년 전부터 살았대요. 진화론자가. 근데 10억 년 전이면 나무가 여기 지금 인류가 이때 태어났다 쳐요. 나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화론자 입장에선 야, 나무가 생기기도 전에 바닷가재가 있었어. 10억 년 전에 바닷가재가 있었는데 얘네 뇌회로 보면은 얘네가 바닷가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바다가 있어. 그 잔재물이 떨어져. 고기들이 싸워서 시체가 떨어져. 바닷가재가 그런 걸 먹고 자라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탈각을 해. 탈각 슉 이렇게 탈각을 해요. 탈각 뭔지 아세요? 이렇게 팍 나오는 거. 근데 이 팍 나오는 건데 이 바다 지면이에요. 이 해수면이라 해저. 여기가 바다 땅바닥이야. 근데 여기에서 가재가 탈각할 때 완벽한 안전한 그 집이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유한하지. 그러니까 가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워서 이긴 놈만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 탈각하고 그리고 여길 차지한 놈이 모든 암컷들과 짝짓기를 해요. 사자가 그러듯이. 얘가 무슨 말 하냐? 야, 가재가 싸워서 이겼다. 최적의 안식처가 유한하다. 그 말은 뭐냐면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 개념은 정치가 잘못돼서 한 게 아니고 바닥까지부터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아, 진화론자주의자들아, 포스트모더니즘들아, 다원주의자들아, 상대주의자들아,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이게 조던 B 피터슨이 지금 서유럽을 치고 전 세계에 지금 이 판을 뒤집는 논거예요. 논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 영상에 떴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과학이야. 과학으로 증명됐어.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서도 영국에서 라디오 부스에서 신이 있냐 없냐를 아직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치열한 지적인 논쟁인데 한국에서는 이 지적인 논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종교 이러면 아우 촌스러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침울해지고 있다. 왜? 새 지식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2018년에도 그런 지식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 아직도 누가 맞는지 결정이 안 났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내러티브가 없어. 그 지식이 없으니까 쪼는 거다. 오케이? 새 지식이 있으면 바뀐다. 아까 질문하신 거. 새 지식이 있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 때문에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보시냐면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는 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삼성동 진입장벽 3개를 넘고 나는 클라이머, 자기개발적인 클라이머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작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문화나 세대나 어떤 지정학적인 거나 뭐 철학이나 뭐나 이걸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근사한 정답에 유추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그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너무 진지한데? 이게 움직이면 안 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나는 누구지?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공을 던질 때 이 벽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뭐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뭐가 해도 이거는 철저한 배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배타성이 뭐냐? 다 튕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안 드는 거야. 안 들어. 하나라도 안 들어. 오케이, 알았다니까? 안 들어. 이거야. 왜? 그 절대 기준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기준에서 내 삶의 의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거 포교 활동 아닙니다. 그냥 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포교 활동 아니야. 오케이?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를 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욕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뭐죠? 기독교인 새끼들 아주 배타성 쩔어. 나는 오히려 이거 자체가 증명됐다고 보는 거야. 전 세계에서 누가 뭐하고 해도 경전이나 뭐 성경이나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적 마인드가 지식의 최전선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최전선이 종교예요. 모든 세대와 문화를 통틀어서 움직이지 않는 절대 기준에 여러분들을 비춰야 돼. 그래야 그나마 잘 보여. 근데 이 거울이 여러 개야. 한 이슬람도 있고 뭐도 있고 거울은 여러 개야. 또 유추를 하는 거야. 왜 기독교만 진짜야? 이러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니까 다 했는데. 그래서 결론 내자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 저는 자부합니다. 어떻게 자부하냐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색채로 유추하고 이런 색채로 뽑아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함, 저 포함, 우리만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책임사자는 원래 저런 캐릭터지. 쟤 약간 좀 본질주의적이고 종교인이야. 기독교 유튜버래. 근데 책임사자가 한 말 중에 100%가 있으면 한 20까지는 20%는 괜찮네. 그러면서 여러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구나.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관점에서 보는 게 진짜 아니야?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제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 공을 던지고 내가 누구야? 뭐야? 그 기준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게 지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끝! 우리가 10분이 남았어요, 10분. 원래 뭘 하냐면, 우리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난달에 몇 월이죠? 3월 독서 멘토링이랑 4월 독서 멘토링이 지금 300% 성장을 했어요. 왜? 유튜브에서 빵 뜬 적이 4월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저를 몰랐다가 아신 거죠. 근데 저희가 별로 안 모였을 때 뭘 했냐면 다 끝나고 다 돌아가면서 오늘 뭘 느꼈는지 나누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나누면 안 돼. 지금 12시, 새벽 2시 돼.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분. 나 2분 안 돼. 2분 안 되고, 나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너무 막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면 저 막 무너집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두 가지 질문이. 예, 좋습니다. 초감에. 우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 남자라서 제가 어리잖아요. 늙었지만 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남성분이라고 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를 공격하시고 시기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책이 있는데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고 이런 말 하면 이 성희롱인가? 체격이 큰 여자분이 있어요. 미국 여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대량살상 수학 무기. 대량살상 수학 무기.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 폐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알고리즘이 이 단점이 있어, 저 단점이 있어. 이거는 제가 비소설을 제가 난잡하게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이거 읽으면 그래도 좀 비슷한 유추를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중을 속일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스노든에 대한 책들은 교보문고 사이트나 이렇게 스노든 쳐보시면 책이 한 2권 정도 나와요. 스노든이 쓴 책이 있고 스노든이 폭로할 때 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이폰이 세상에 내가 전원을 꺼도 녹음 버튼을 애플에서 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막 우리가 핍박받을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막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다 찾아. 존댓말 안 했네. 그러니까 대량살상 수학 무기 이거 읽으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여러분 이거로 포스트에 서평을 썼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출판사에서 연락 오자면 책 쓰자는 건데 근데 왜 마케팅 부서지? 그래서 만났어요. 두근두근. 드디어 이제 내가 좋은 출판사랑 계약을 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비공개 면접제였어요. 야, 네 서평을 쓴 거 보니까 네 컨텐츠를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너 우리 회사 이렇게 지금 공채 올리기 전에 지금 미팅 이렇게 3명 정도 만나고 있는데 너 있니? 그 사람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저를 재단한 거죠. 저는 예술가고 뭐가 꿈이고 뭐가 있고 이거는 그냥 막 한 건데 이런 거. 그래서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제가 쓴 서평보다 책 읽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단절이 가장 좋아요. 전 약간 좀 보수적입니다. 단절이 좋은데 평생 단절? 그건 불가능해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시적 단절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리두기가 생겨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안 살아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랬고, 두 번째 제가 막 예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이건 좀 사명, 비전, 여러분들 어떤 그 인생의 철학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제가 맞다고 하는 고집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 수년 전부터 외롭게, 이게 맞아. 이렇게 맞다고 배웠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질문은 청년 때 반드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타협하는 청년이 생겨요. 98%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저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까지 왔냐? 나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설득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는 그게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10년 정도 동안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고통을 막 이렇게 씹어 먹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맞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두 개 더 받을까요? 네. 일단 저도 잘 모릅니다. 해외 나가서 막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인맥. 내가 영국 사는데 여기 이렇게 내 인맥. 그 레깅스 영상 보신 분? 레깅스 영상. 그거 재밌지 않아요? 내가 본 레깅스를 말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정말 민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착각한 게, 이거 제목으로 썼지만, 더 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걸,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 어떤 도덕책에서는 좀 약간 그런 거? 근데 특정 그거죠. 근데 거기에서 달린 댓글들이 그런 게 많아요. 불쾌하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잘못을 한 거겠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댓글 중에 또 어떤 그게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초엘리트 계층, 진짜 기드카르텔 자녀들과 자식들은, 부모들은 안 입힙니다. 이 말이 뭐냐? 인맥은 뭐냐면요. 계층에 따라 달라요. 이 계층,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평생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됩니다. 이 200명이 자기 계층과 환경에 묶여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 그렇게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고, 이거 제가 약간 좀 하자면, 계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것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 종교 활동입니다. 이건 그냥 팁이에요. 그리고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알고리즘, 그것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전 또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미디어입니다. 세상에서 주류로 끌어가고 있는 언론이, 그러니까 세상 BBC나 CNN이나 전 세계 미디어에서 옳다고 하는 게 지금 약간 진보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테두리에서